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온도가 영상 2도, 습도가 40도시니까 굉장히 쌀쌀한 날씨입니다. 오늘 또 어떤 얘기냐면 평상시에 좀 찝찝하게 먹고 들쩍지근한 거 좀 줄이고, 그리고 좀 성질 좀 부드럽게 가져라, 수없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질 이뻐해 받고 뭐 피겨 욕심 많이 나고 성질 어쨌든 더러워, 성질 더럽고, 그 다음에 싱겁게 먹고 짭조름하게 먹지 않고, 뭐 짭조름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두꺼비 똥구멍에 칠 터졌다는 얘기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어이? 싱겁게 먹고 또 들쩍지근한 거 줄였더니 들쩍지근한 거, 야 다른 사람도 뭐 지금까지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것이요? 라고 혼자서 똥배짱으로 그냥 들쩍지근한 거 이것저것 가공식품 좋아하게 뭐 많이 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잘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부신 종양입니다. 콩팥 위에 여기 요렇게 하면 요 자기 손가락 요 꺾었을 때 인지 손가락 요 삼각형으로 요 고만 자기 그 부신이 콩팥 위에 요만한 게 붙어 있어요. 각자 자기 거가. 그래서 여기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조직에 또 아주 생긴 거 우습게 생겼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신진대사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싱겁게 먹어도 안 되고 들쩍지근한 거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우리 몸속의 장기이기 때문에 다른 장기처럼 암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에 부신에 갑자기 종양이 생기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요. 근데 약을 먹어도 안 돼. 그 다음에 몸무게가 불어 체중이 증가돼요. 그러면 부신에 문제가 있다, 한번 검사해 봐야 됩니다. 호르몬 분비가 정상이야. 여기서 뭐 아주 대체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코르티솔과 알도스테론, 코르티솔은 성질 날 때 나오는 호르몬이고 알도스테론은 좋은 거야, 그냥 편안할 때 나오는 거야. 이 호르몬 분비가 정상일 때, 근데 암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비기능성이라고 그래. 이건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 얘기할 때 양성종양이라고 그래. 큰 문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호르몬이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던 알도스테론이 많이 나오는 거야, 정상보다. 이건 기능성이라고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호르몬 과다 분비, 코르티솔이나 나쁜 호르몬이나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는 거야. 그러면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느냐 알도스테론이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요. 다르게 나타나요. 왜? 좋은 것과 나쁜 거 다르니까. 우선 코르티솔, 나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체중이 증가돼. 그리고 복부 비만이 돼. 배뚱땡이가 나와. 그 다음에 피부가 얇아지면서 멍이 잘 들어. 멍. 그 다음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여기 배가 뚱땡이가 됐잖아. 매우 백뚱땡이하고 배가 뚱땡이 나온 이 볼기짝과 허벅지 뚱땡이가 돼 있죠. 그래서 배뚱땡이와 허벅지, 그 다음에 여기 이 궁뎅짝에 여기에 살이 튼 것처럼 이렇게 보라색 이런 선이 생겨. 실핏줄 같은 게.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로 30대에서 50대 여성들이 많이 생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면역력도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고 골다공증 발생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질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 물질의 코르티솔, 이 긴장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이런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가 많이 일어나면 아까도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혈압이 올라요. 그리고 혈압이 오르니까 두통이 생겨. 그 다음에 가슴이 벌렁벌렁 돼. 심계항진. 아시겠어요?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려. 그리고 협심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협심증은 이게 이 맥박을 재보면 부정맥이 나오죠. 근데 이건 부정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 이 좋은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소변을 통해서 칼륨 방출량이 늘어나고 또 역시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요. 어쨌든 코르티솔이나 알도스테론 과다 분비 시엔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 그러면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것과 이상이 생긴 것과 함께 심장도 문제가 생긴다. 그겁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칼륨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허약감, 근육경련, 일시적으로 마비 증상까지 나타난다. 이럴 때는 한번 소변 검사를 꼭 받아보는 것도 좋다. 또 혈액 검사에서도 이 수치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호르몬 수치를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 좋겠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부신 종양의 약 8%는 악성입니다. 그러면 뭐 이게 쿠싱 증후군이나 혈압이 약으로 조절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그리고 요 부신 종양의 약 8%는 다른 곳이 원바람이고 전이돼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자체 요 부신 조직에서 암이 발생하는 원발암 성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기능성 양성 종양, 그때는 뭐 특별하게 이런 뭐 멍이 잘 들고 뭐 이런데 큰 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뭐 수술하거나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또 혹시 또 뭐 자연 치유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요거는 뭐 특별하게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기능성, 요건 악성인 경우에 요건 약물이나 종양이 있는 쪽을 뭐 제거하는 수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기능성이나 악성인 경우 4cm 이상의 이런 암 덩어리가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것이 뭐 일단 권고된다. 이렇게 의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떼어내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콩팥 그 위에 있는 부신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신장 그 주변에는 간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십이지장, 여기에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좌측에는 췌장과 비장이 붙어 있고, 그래서 이 어쨌든 속장기 주변은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아주 손해입니다.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혹시 한쪽 부신을 제거하는 수술하면 한쪽에서 그 알도스테론, 이 코르티솔 호르몬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피곤함이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소견입니다.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콩팥이나 부신이나 콩팥 위에 붙어있는 요 뭐 부신 덩어리가 전부 다 콩팥으로 이렇게 큰 덩어리로 봅니다. 다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왜 콩팥이 기능이 떨어지냐? 첫 번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물을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커피, 녹차 뭐 이런 뭐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거 그거하고는 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커피는 지금 뭐 산성식품이에요. 그 다음에 콜라 사이다, 그건 산성 2.5짜리, 커피는 산성 5짜리입니다. 물은 중성 7짜리고, 벌써 근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음료수, 무가당 주스니 제로 콜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물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 염분 부족이에요. 수없이 있죠. 수달차싱. 그 다음에 단맛 너무 많이 먹어. 차가운 음식 많이 먹어도.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노폐물, 찌꺼기가 과다 생성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노폐물이 너무 많아, 혈전이 너무 많을 때는 부황사율요법을 병행해서 빨리 뽑아내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장내 세균총, 이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장뇌축이란 면역력의 70%를 장에서, 세균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장뇌축이론, 뇌 기능이 활발하지 못한 거죠. 장내 세균총이 건강하게 활성도가 높으면 뇌 기능도 활성도가 높지. 그럼 자율신경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콩팥한테 지시를 하는 거지. 야, 어디 필요한 거 얼마만큼, 어디 필요한 거 얼마만큼만 생산하고 조절하라. 근데 그걸 이 가공식품이나 섬유질 부족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신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가공식품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쓰달차싱에 과도한 스트레스, 노폐물, 찌꺼기 많고 자연식을 안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신 종양이 생깁니다. 그럼 콩팥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야. 비교 욕심 내지 말고 내가 노력한 만큼만 가져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인조 단맛을 줄여라. 충분한 염분 섭취야. 싱겁게 먹어서는 이 부신 종양은 예방도 못하지만 치료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식, 식이섬유, 뭐 생식과 생채식, 그 다음에 바다에서 생산된 짠 물에서 생산돼서 얻을 수 있는 미역, 다시마, 톳, 파래, 그 다음에 거기서 먹는 생선, 조개, 꼬막, 가래비, 어쩌고저쩌고, 새우, 뭐 이런 거 다 좋아해. 해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육지에서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사람은 뭐 바다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 맨발로 걷는 거야. 그래서 발바닥에 붙어 있는 콩팥을 자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신종양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이 콩팥과 부신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이 훨씬 높아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합병증으로 이런 부신 종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식습관을 잘 관리하면 쓰고 달고 차갑고 수달차싱 좀 버리고 매콤하고 짭짤하고 성질 좀 죽여.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걱정 없이 사요. 부신 종양 걱정 없이 삽니다. 그것도 행복입니다. 특히 겨울철은 콩팥이 약해지는 계절이에요. 동양약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오히려 더 짭짤하게 먹어야 돼. 그런데 이런 걸 안 먹고 커피에다가 그다음에 뭐 사이다, 콜라, 뭐 아이스크림, 냅다,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뭐 야끼만두, 튀김만두, 그 뭐지? 통닭 튀긴 거, 그 콜라, 통닭 먹고 피자 먹고 뭐 그런 거 먹고서 먹으면 껄껄하니까 그냥 콜라 쫙 먹으면 끄악하고 무엇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니야. 그런 거 자주 먹다 보면 어느새 콩팥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부속기관, 부신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게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면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검사해 보니까 부신 종양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은 비교적 짜게 먹어야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겨울철엔 그래서 된장, 청국장, 그 다음에 순두부, 그 다음에 피지찌개, 순두부찌개, 콩나물국, 미역국, 이런 것이 겨울철의 최고의 건강식이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평상시 식습관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그거 그냥 쇠귀의 경읽기처럼 그냥 사람이 또 그 나쁜 거는 또 굉장히 잘 들어요. 그런데 좋은 건 잘 안 들어. 그래서 이런 식습관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신 종양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부신 종양 한번 걸리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러 가지 증상 나타나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지혜를 가지세요. 오늘
부신종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질환이든지 크고 작은 질환도 예방이 최선입니다. 막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